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성이며 최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파혼을 맞이했습니다. 그냥 저 혼자 묻어두기에는 아까워서 이곳에 사연 보내게 되었어요. 처음 파혼하자고 한 건 제가 아니라 남자친구네 집이었습니다. 어이없는 이유로 파혼당한 것도 그렇지만 더 웃긴 건 시어머니가 될 뻔했던 사람과 저희 친할머니의 기막힌 인연이었습니다. 나중에 할머니를 알아보고 큰 죄를 지었다면서 무릎 꿇고 절절 매더라고요. 저희 집안이 마음에 안 든다고 먼저 파혼하겠다고 할 때는 언제고 한 입으로 이랬다 저랬다 말 바꾸는 모습에 정이 다 털렸습니다. 아무리 남자친구가 좋아도 저런 시어머니는 피하는 게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조금이라도 저희 집안을 무시한 그 아줌마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파혼했습니다. 물론 시원한 사이다도 있고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실 텐데 얼른 들려드릴게요.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 사고로 부모님 두 분을 한날 한시에 잃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고작 10살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그때부터 친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외동이라 형제자매도 없었고 유일한 가족이라고는 할머니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엄마였고 아빠였어요. 유일한 가족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의지하고 자랐는지 모릅니다. 할머니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혼자가 된 저를 가여워하셨죠. 또 스스로를 죄인이라며 탓하기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냐고요? 할머니는 당신 때문에 부모님이 죽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안 죽고 더 살았을지도 모른다면서 하염없이 자책하셨고 하늘에 간 부모님이 마음 놓고 쉴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절 키워주셨어요. 저도 나중에 커서 듣게 된 이야기인데 할머니에게는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친한 친구가 한 분 있었습니다. 둘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뒤에도 자주 왕래하며 친하게 지내셨대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분이 급하다면서 할머니께 꼭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했대요. 할머니는 친한 친구니까 설마 떼어먹을까 싶어서 알겠다며 제법 큰 돈을 빌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더 지나서 돈이 더 필요하다고 했고 할머니는 더 이상 도와줄 돈이 없다고 하자 보증이라도 서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래요. 조금 있으면 어디서 크게 돈 나올 곳이 있는데 당장 들어갈 돈이 있어서 제발 좀 도와달라고 사정사정했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 고향에서 자매처럼 나고 자란 친구가 그리 부탁하는데 어쩌겠어요? 보증 함부로 서주는 거 아니라고 배웠지만 친구의 사정이 오죽딱하면 그럴까 싶어서 도와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며칠 후 그 친구분은 가족들과 함께 소리 소문 없이 야반도주했고 모든 빚은 할머니가 떠안아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제가 4살쯤 됐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하셨어요. 갑자기 큰 빚을 떠안게 된 할머니는 어찌하면 좋을까 발을 동동거리셨고 하는 수 없이 아빠에게 도움을 청하셨답니다. 할머니 소유로 된 집이 넘어가고 딱지들이 막 붙기 시작하면서 난리도 아니었대요. 당시 할머니 앞으로 땅도 있었고 아빠한테 물려줄 재산이 제법 있었는데 그 일 때문에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부모님은 할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었고 처리하지 못한 빚을 갚으며 힘들게 하셨어요. 하루빨리 남은 빚을 다 갚고 마음 편히 살고 싶은 마음에 무리해서까지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이게 다 본인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면서 수도 없이 자책하셨어요. 부모님 앞에서 죄인처럼 늘 미안하다는 말을 달고 사셨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이런저런 일을 해가며 도우셨지만 그때마다 부모님은 그럴 것 없다고 괜찮다면서 일하는 동안 어린 소녀를 부탁한다며 할머니께 맡기고 일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과 함께 한 추억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할머니와 함께 한 시간이 많아요. 어릴 때 찍은 사진을 보면 부모님과 찍은 사진이 별로 없었습니다. 맨 할머니와 찍은 사진들이 많았어요. 할머니가 저를 돌보는 대신
부모님은 밖에서 쉬지 않고 일을 하셨으니까요. 할머니는 엄마 아빠 두 분 모두에게 미안해 하셨지만 특히 엄마에게 더 미안해 하셨습니다. 아빠는 자식이니까 그렇다 쳐도 엄마는 돌아서면 남인 며느리잖아요. 실은 내색 없이 괜찮다면서 가족끼리 힘들 때 도와야 하지 않냐며 되려 할머니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시어머니가 친 사고를 받아들이고 덤덤히 수습해주는 며느리가 어디 있냐면서 미안하고 고마워하셨어요. 엄마 아빠에게 진 마음의 빚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서 최선을 다해 저를 키우셨습니다. 두 분께 부끄럽지 않도록 보란듯이 잘 키워내고 싶으셨대요. 부모 없이 할머니 손에서 컸지만 남부럽지 않게 큰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나온 보험금과 사고 차량의 합의금으로 경제적인 부분은 어렵지 않았어요. 다행히 부모님께서 빚을 많이 갚은 상황이라 저 하나 키우는 데 들어갈 돈으로는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공부를 열심히 했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훌륭한 어른으로 자랐어요.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기 부끄럽지만 공부를 꽤 잘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고 졸업 후 좋은 회사에 들어와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주변에서 다들 할머니를 부러워하며 얼마나 칭찬하셨는지 몰라요. 늙은 나이에 아들 며느리 대신 손녀 키워서 좋은 대학 좋은 회사 들여보냈다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축하해 주셨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할머니에게 못다한 효도를 하며 가장 노릇을 했어요. 그간 홀로 저를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편히 쉬셨으면 했거든요. 어른이 되고 나서야 할머니께 받은 사랑을 제대로 갚을 수 있었어요. 할머니도 그런 저를 기특하게 여기며 한결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셨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대뜸 할머니께서 만나는 남자는 없냐, 주변에 괜찮은 선자리가 많이 들어오던데 만나볼 생각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맞선이 부담스러우면 교회 청년이나 동네에서 괜찮은 젊은이와 이어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직 생각이 없다고 했더니 이렇게 예쁘고 좋은 나이에 남자도 만나고 데이트도 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하루빨리 좋은 사람 만나라고 막 부추기셨어요. 처음에는 슬슬 결혼할 나이가 됐으니 그러시나 보다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급해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꾸만 여기저기 맞선 상대를 찾으셨고 빨리 시집 보내려고 안달난 사람 같았습니다. 그게 너무 이상해서 대체 왜 이러시냐고 물어도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어요. 네가 안타까워서 그러지. 이렇게 젊고 고운데 사랑하는 사람 하나 없이 지내는 게 안타까워서 그래. 여자는 꽃이랑 똑같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시들어 버릴 텐데 활짝 피었을 때 좋은 짝을 만나야 하지 않겠니? 할머니는 이런 식으로 좋은 나이에 혼자인 게 안타깝다면서 얼른 제 짝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참 눈치 없는 사람이었죠. 할머니의 기쁜 뜻을 알아차리지 못했으니까요. 어리석게도 할머니의 마음도 모르고 일 때문에 바쁘다면서 아직은 이렇게 할머니와 지내는 게 더 좋다고 맞선을 미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할머니와 교회 권사님의 대화 내용을 듣게 됐어요. 저는 그날 할머니의 숨은 속마음을 알게 되었고 슬픈 마음에 혼자 숨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글쎄 할머니는 제 곁을 떠날 준비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아유, 정 권사님, 얼굴이 저번보다 더 안 좋으시네. 약 잘 챙겨 드시고 계신 거죠? 그럼 의사가 챙겨준 대로 잘 챙겨 먹고 있어. 약보다는 치료가 중요한데 손녀한테는 아직 말씀 안 하신 거죠? 그러지 말고 사실대로 이야기하세요. 이러다 갑자기 큰일 나면 어쩌려고요? 그럴 것 없어. 괜찮아. 행여라도 우리 손녀한테 내색하지 마. 병원 몰래 가서 치료도 꼬박꼬박 잘 받고 있는데 뭐. 그래도 언제까지 숨기시려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권사님 아픈 거 손녀는 알고 있어야죠.
알아서 좋을 게 뭐 있어. 괜히 어린애 마음만 아프지. 나는 우리 손녀만 행복하다면 당장 죽는데도 괜찮아.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좋은 사람 만나서 사랑 듬뿍 받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주변에 괜찮은 사람 있으면 소개 좀 해줘. 나 없으면 이 세상에 혼자인데 옆에 믿을 만한 사람은 만들어주고 가야지. 그래야 앞서가 나더라고 며느리한테 조금이나마 면이 서지 않겠어? 나도 마음 편히 갈 수 있고. 그 이야기를 듣고 급히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동네 한 구석에 앉아 한참을 숨죽여 울기만 했어요. 손녀라는 게 할머니가 아픈 줄도 모르고 그동안 뭐하고 산 건가 스스로를 자책하다가 할머니가 내 곁을 떠난다는 사실이 너무도 슬펐습니다. 제게 할머니는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바꿀 수 없는 존재거든요. 할머니와의 이별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결심이 섰습니다. 할머니가 걱정하지 않게 좋은 사람을 만나기로요. 며칠 후 할머니께 맞선을 보겠다고 했고 할머니는 그게 진심이냐면서 그 누구보다 좋아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이게 뭐라고 진작 못해드린 게 속상하더라고요. 꼭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가정 꾸릴 테니 대신에 빼먹지 말고 치료 잘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 말에 할머니는 알고 있었냐면서 깜짝 놀라셨어요. 사실 며칠 전에 권사님과 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고 그때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할머니한테도 나뿐인데 어떻게 아픈 걸 숨길 수 있냐고 앞으로는 아프면 아프다 꼭 이야기해달라고 했어요. 그 조건으로 맞선도 열심히 보고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하셨어요. 그 뒤로 저는 주말마다 선을 보러 다녔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마음에 쏙 드는 괜찮은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맞선은 아니고 회사 동료분께 소개받은 사람이었는데 첫 만남에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할머니, 저 그 사람이랑 진지하게 결혼을 전제로 만나보려고요. 그게 정말이니? 아이고 세상에 잘 됐다 잘 됐어. 그래 그래 어디 한번 잘 만나봐. 좋은 소식 빨리 들려주면 좋고. 결혼을 전제로 한 연애 소식에 할머니는 무척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저도 내심 기뻤어요. 할머니가 좋아해 주시니까 좋기도 했고요.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서 마음이 행복했거든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반년 조금 넘게 연애했고 서로 나이도 있으니 미룰 것 없이 결혼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남자친구를 만나면 만날수록 마음이 커졌고 미래를 함께해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친구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고 저는 좋다며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식으로 결혼 준비를 하기 전에 양가 집안에 인사드릴 참이었죠. 할머니는 남자친구를 보자마자 우리 손녀 잘 부탁한다면서 결혼을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자친구네 집에서 터졌어요.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낫네, 참하고. 듣기로 직장도 괜찮은 것 같던데 어떻게 둘이 앉아있으니까 잘 어울리는 것이 보기도 좋고. 아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부모 없이 딸랑 할머니만 있다는 게 조금 그렇네. 네? 그게 무슨... 아들한테 아가씨 사정 듣긴 했는데 그래도 부모님 두 분 다 있는 정상적인 집안이었으면 하거든. 예비 시모는 제 직업, 능력, 외모 다 마음에 들어 했지만 딱 하나 부모가 없다는 걸 마음에 걸려 했습니다. 남자친구한테 제 가정사를 들었을 때 안타깝게 여기기는 했지만 그래도 사람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잖아요.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거고 원하는 건 다른 거니까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저를 너무 좋아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까 우선 한번 만나보지 싶었다고 했습니다. 사진으로 보거나 이야기로 듣는 것보다 직접 보면 마음이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만나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 정리가 빠르게 될 것 같았는데 정작 만나보니 더 모르겠다면서 고민스러워 하셨습니다. 예비 시모도 저 하나만 보면 마음에 쏙 드셨는데 부모가 없다는 게 싫었대요. 그냥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시모는 그걸 포기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세상 부모라면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했어요. 다들 정상적인 집안과 결혼시키고 싶어 하지 이혼 가정이나 부모 없는 고아와 결혼시키고 싶어 하겠냐고요. 어느 정도는 예비 시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부모 둘 다 있는 게 좋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아예 고아도 아니고 친할머니와 자랐는데 그것도 그렇게 싫은가 싶더라고요. 조금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가족 한 명 없는 고아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그런 게 아닌데 싫다고 하니까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드냐고 물었고 예비 시모는 잠시 생각하다가 어울려 지낼 사부인이 없는 게 아쉽다고 했습니다. 자식이 둘이라면 상관없지만 달랑 아들 하나인데 사부인도 없이 본인이 어떻게 다 챙겨야 하냐고 했죠. 친정엄마가 있으면 나중에 아이 낳았을 때 본인이랑 번갈아 가면서 돌봐줄 수도 있고 또 반찬이며 뭐며 이런 것도 잘 챙겨줄 수 있지 않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친정엄마가 없으니까 그런 건 나 본인이 해야 하지 않겠냐며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위사랑은 장모라는데 우리 아들이 장모한테 사랑받고 살았으면 좋겠대요. 또 본인은 사부인과 잘 지내고 싶은 로망 하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부인이랑 같이 놀러도 다니고 친구처럼 지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게 조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면 아이 돌보는 일이나 집안일 같은 건 시모가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최대한 우리 둘이 알아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고 다른 건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잘 생각하고 결정해달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남자친구를 사랑하지만 반대하는 결혼은 굳이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괜찮다고 쳐도 할머니가 속상해하실 것 같았습니다. 예비 시모의 선택에 결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남자친구는 그게 무슨 소리냐면서 여자친구와 결혼하고 싶다고 시모에게 허락해달라고 재촉했습니다. 허락해 줄 것처럼 행동하더니 갑자기 왜 이러냐면서 여자친구가 얼마나 당황스러워 하겠냐고 시모한테 눈치를 주더라고요. 대충 보아하니까 남자친구는 모르고 있었던 눈치였어요. 아마 알았더라면 저를 집에 데리고 오기 전에 먼저 해결했겠죠. 예비 시모는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고 저는 시간이 필요한 듯하니 잘 생각해 보시고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예비 시댁을 나왔어요. 남자친구는 급히 저를 따라 나와서 미안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예비 시모한테 처음 제 이야기를 꺼냈을 때 살짝 안 좋아하는 눈치가 보였지만 별다른 말 없이 알았다고 해서 허락해 줄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인사드리러 온 사람한테 부모 없는 게 마음에 안 든다면서 대놓고 이야기할 줄은 몰랐다면서 제게 너무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속상한 마음은 있지만 사람마다 원하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했죠. 남자친구는 불안했는지 제 손을 꼭 잡으며 조금 더 걱정하지 말라며 달라지는 건 없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꼭 허락 받아낼 테니까 믿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우리는 반드시 결혼할 거라고요. 우선 알았다고 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할머니는 인사 잘 드리고 왔냐면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차마 부모 없는 절 마음에 안 들어 하신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왔다고 대충 둘러댔어요. 할머니는 이제 결혼 준비만 잘하면 되겠다면서 좋아하셨고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르고 일하던 중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고 퇴근하면 같이 본인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예비 시모가 결혼 관련해서 할 말이 있다고 같이 오라고 했대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목소리가 밝더라고요. 느낌이 좋았습니다. 제게 약속한 대로 예비 시모의 마음을 돌려놓았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퇴근 후 떨리는 마음으로 남자친구와 예비 댁에 방문했고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먼저 생각은 다 하신 거냐고 조심스레 여쭙습니다. 그러자 예비 시모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이내 결심이 섰다는 듯 저희의 결혼을 허락한다고 하셨어요. 두 사람 결혼 허락할게. 내가 빨리 답을 줬어야 하는데 기다리느라 힘들었지? 사실 고민이 정말 많았어. 우리의 인생이 걸린 문제다 보니까 쉽게 결단을 못 내리겠더라고. 솔직히 말하면 나는 아직도 부모가 없다는 게 마음에 걸리지만 어쩌겠어. 내 새끼가 좋다는데.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지 뭐야. 그러니까 두 사람 결혼해. 이왕 허락한 거 진심으로 축하해 줄게. 예비 시모는 아들이 저를 많이 좋아하고 있고 저 아니면 다른 그 누구와도 결혼하기 싫다고 하는데 그 고집을 어떻게 꺾겠냐면서 허락해 준다고 했어요. 사실 제가 말한 대로 집안일이건 뭐건 시모가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잘 처신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걱정하지 말라고 약속드렸어요. 대신 저도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결혼을 허락했으니 부모님이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다 털고 가기로요. 혹시라도 결혼한 후에 그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까봐 염려된다고 했습니다. 허락받고 결혼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속상한 것도 있지만 할머니의 마음도 좋지 않을 테니 그런 이야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죠. 그러자 예비 시모는 그렇게 하겠다면서 앞으로 일절 그런 이야기는 없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와 예비 시모는 서로에게 지켰으면 하는 사항을 주고받으며 확실하게 약속하고 마무리 지었어요. 그렇게 결혼을 허락받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결혼 준비에 들어가니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더라고요. 한동안 남자친구랑 열심히 준비하면서 바쁘게 지냈습니다. 저랑 남자친구 둘이 적당한 상견례장을 물색했는데 마침 시모의 오빠가 음식점을 운영한다면서 거기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어떤 곳인가 검색해보니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음식 메뉴도 이상하지 않았고요. 가족이 음식점을 하는데 굳이 다른 곳에 갈 이유가 뭐 있냐고 겸사겸사 본인 오빠한테 인사드릴 겸 그곳에서 상견례를 진행하자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상견례 날이 다가왔어요. 결혼 준비하고 양가 집안이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다 보니 할머니는 머리 스타일부터 옷까지 이런저런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어떤 분일지 궁금해했는데 이제야 만나본다면서 설레는 모습도 보였고요. 할머니와 함께 약속된 상견례장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차 안에서 할머니는 제게 이런 말씀을 꺼내셨어요. 다른 집 같았으면 이런 날 부모님과 함께 갔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사과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곱게 화장한 얼굴에 눈물을 닦아내시는데 마음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할 게 뭐 있냐. 부모님의 사고가 할머니 탓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않았냐. 그래도 할머니가 있어서 다행이지 내 곁에 할머니도 없었더라면 나는 지금 힘들었을 거라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괜스레 아무렇지도 않은 척 더 씩씩하게 굴면서 너스레를 떨었어요. 그러자 눈물 짓던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할머니는 평생을 본인 때문에 제가 부모도 없이 컸다면서 미안해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집안과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혹여라도 할머니가 상처받지 않게요. 그래서 결혼 전에 시모와 약속을 주고받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곧 부질없는 약속이 되어버렸죠. 상견례 날 예비 시모가 돌연 파혼을 선언했기 때문에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할머니와 함께 상견례장에 도착해서 들어갔는데 남자친구네 식구들은 아직 도착을 안 했더라고요. 카운터에서 예비 시모의 오빠분도 안 보였고요. 때 되면 오겠지 싶어서 할머니랑 룸에 들어가서 기다렸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예비 시모와 남자친구가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반가운 마음에 벌떡 일어나 예비 시모에게 정중히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비 시부모의 반응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시부는 그렇다 쳐도 시모는 뭐랄까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더라고요. 우리 할머니는 세상 반갑게 맞이해주는 반면에 시모는 웃음기 하나 없이 냉랭한 표정으로 고개만 살짝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겼나. 아무리 그래도 처음 만나는 자리이고 어른이 먼저 인사를 건네는데 저렇게 인사를 하는 건 또 뭔가 싶었어요. 우선은 자리에 앉아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인사를 나누었고 준비된 음식을 먹으며 식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할머니는 식사하는 내내 남자친구 칭찬을 계속하셨어요. 아주 그냥 입이 닳도록 말이죠. 끝에 훌륭하고 좋은 아들을 우리 손녀짝으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남기셨는데 예비 시모가 갑자기 들고 있던 숟가락을 딱 내려놓더니 대뜸 감사하게 생각할 것 없다면서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해야겠다고 하더군요. 감사하다니요. 그러실 것 없습니다. 이 결혼 없던 일로 할 참이었거든요. 예?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인지? 엄마! 생각지도 못한 예비 시모의 말에 모두들 한순간 굳어버렸습니다. 할머니는 뭔가 잘못 들은 것 같다는 표정으로 되물었고 남자친구는 놀라서 예비 시모를 쳐다보더니 황급히 말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예비 시모의 표정은 그 누구보다도 확고했고 할머니를 보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갑자기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손녀분은 우리 아들의 짝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처음부터 손녀분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하도 좋다고 해서 져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더라고요. 이미 결혼 준비가 꽤 진행됐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자식이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늦더라도 바로 잡아야죠. 갑자기 이런 말씀을 꺼내시는지 참으로 당황스럽네요.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으니 그리 말씀을 하신 거겠죠? 신뢰가 안 된다면 왜 반대하시는지 그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예비 시모의 폭탄 발언에 할머니, 저 그리고 남자친구까지 모두 혼란스러웠습니다. 남자친구의 표정을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온 것 같았어요. 예비 시모는 남자친구와 조금의 상의도 하지 않은 채 상견례장에서 폭탄을 터뜨린 겁니다. 할머니는 크게 놀라셨지만 진정하고 차분하게 그 이유를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예비 시모의 입을 막으려 나섰습니다. 보나마나 그 입에서 부모 없이 자란 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할 게 뻔했어요. 그럼 할머니 가슴에 얼마나 큰 비수를 꽂았을까요? 늘 제게 미안해하며 죄인처럼 사셨는데 그 이후로 저를 반대한다고 하면 할머니는 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황급히 그만하시라고 말렸습니다. 저와 한 약속 기억하냐면서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시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시모에게 그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너랑 약속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어르신이 여쭙는데 말해야 하지 않겠니? 우리가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부모가 없다는 겁니다. 어느 누가 부모 없이 자란 고아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비록 손녀분은 이렇게 할머님이 계셔서 고아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 없이 자랐으니 고아랑 다를 바 없지 않겠어요? 거기다 어르신 연세도 있으신데 결국 그 수발 손녀분하고 우리 아들이 다 들어야 하지 않나요? 정상적으로 부모가 있어도 마음에 안 들면 결혼이고 뭐고 성사가 안 되는 판에 부모도 없어. 거기다 나이 든 할머니까지. 아유, 저는 싫습니다. 우리 아들 고생시키는 꼴 죽어도 못 봐요. 예비 시모의 말에 기어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말았구나.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할머니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못하고 그저 죄인처럼 고개 숙인 채 예비 시모의 말을 듣고만 계셨어요. 예비 시모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본인 할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직업도 좋고 능력에는 며느리로 얻고 싶어서 그냥 눈 딱 감고 허락해 주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면서 마음을 바꾸었다고 해요. 외모도 이 정도면 괜찮고 차마니
아들과 잘 어울리는 건 인정하지만 그래도 수발들어야 하는 할머니가 있는 이상 이 결혼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절대 해서는 안 될 막말까지 하더라고요. 아예 할머니도 없는 천하의 고아라고 결혼을 허락해 줬을지도 모른다고요. 고백 없는 건 아쉽지만 그래도 수발들 사람이 없으니 아들이 고생할 일은 없을 것 아니냐면서 그 말에 저는 참았던 화를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폭탄을 터뜨려도 최대한 점잖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말을 들은 순간 이성의 끈이 끊어져 버렸어요. 부모님 잃고 할머니를 엄마 아빠라고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그런 제게 할머니는 그 어떤 존재보다 소중하고 귀한데 감히 그런 말을 입에 올리다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예비 시모의 말은 할머니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나쁘게 해석하면 늙은 할머니를 술 먹고 손 많이 가는 짐짝 취급하는 것과 같았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어디서 그딴 소리를 하냐며 당신이 뭔데 우리 할머니한테 그런 상처되는 말을 하냐고 소리쳤습니다. 지금 와서 파혼하자는 것도 어이없고 손바닥 뒤집듯 이랬다 저랬다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따졌어요. 어른이면 어른답게 자신이 내뱉은 말에 책임을 져야 하는데 대체 나이를 어디로 먹은 건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건 다 참아도 우리 할머니에게 그런 식으로 무례하게 구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딴 집안이랑 결혼하기 싫다면서 저도 파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다 있으면 뭐 하냐고 없는 나보다 남자친구가 더 안 됐다고 했습니다. 왜냐? 부모가 있어도 개념 없는 부모를 뒀으니 얼마나 불쌍하냐고 했죠. 제가 어른한테 이렇게 버릇없이 구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어른에게 예의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어른 공경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에게는 예의 차리는 게 아깝더라고요. 어른이라고 다 같은 어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더니 남자친구의 엄마 역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지금 이게 버릇없이 뭐 하는 짓이냐면서 소리쳤습니다. 본인이 먼저 한 말은 생각 안 하고 역시 부모 없이 자란 티를 낸다면서 다시 한번 제 속을 불을 지르더라고요. 이게 지금 버릇없이 뭐 하자는 거야? 이래서 부모 없이 자란 것들은 상종하면 안 된다니까. 이것 봐! 어른한테 눈 똑바로 치켜두고 대드는 거! 아주 부모 없는 티를 내지. 부모도 없는 거한테 기회 줬으면 감사하게 여겨야지 어디서 뚫린 입이라고 말을 함부로 해? 아우, 엄마! 그만해! 엄마가 먼저 말 심하게 했잖아. 뭐? 난 조용히 안 해? 지금 얘가 나한테 하는 말 듣고도 얘 편을 들고 싶어? 아이고, 이 쓸개 빠진 놈아. 저게 뭐라고 쩔쩔매고 있어. 엄마 좀 창피하게 대체 왜 이래? 남자친구는 황급히 시모를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물은 엎질러졌으니까요. 시모의 말은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그 말이 할머니와 제 마음에 콕콕 박혔고 엄청난 상처를 남겼어요. 저는 두 주먹을 불끈 쥐며 나는 좋은 대학 나와서 배울 만큼 배웠고 직장도 남들이 부러워한다는 곳에서 들어간 능력 있는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잘할 수 있었던 건 다 할머니 덕분이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나는 감히 이렇게 잘할 수 없을 거라고 했죠. 이런 내가 당신에게 예의를 안 차리는 건 부모 없는 티를 내는 게 아니라 어른으로서 상대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어른스럽게 행동했더라면 나도 아무리 화가 날지언정 끝까지 예의를 차렸을 거라고요. 제 말을 듣고도 뭐 느끼는 게 없는지 어디서 당신 거리냐며 끝까지 개념 없게 행동했습니다. 더 들을 것도 없고 상종하고 싶지 않아서 할머니께 그만 일어나시라고 집에 가자고 했어요. 그렇게 할머니를 모시고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순간 룸의 문이 열리더니 남자친구 엄마의 오빠라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고 있냐고 묻다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걸 느꼈는지 멀뚱히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옆에 계신 할머니를 보고는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더니 작은 소리로 할머니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저희 할머니를 알고 있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할머니 역시 그 사람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아는 듯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자 아줌마? 아니, 너 대영이 맞지? 두 사람은 아는 사람인 듯 서로를 알아봤고 우리는 그런 둘의 모습을 의아하게 쳐다봤습니다. 남자친구 엄마는 남자 옆에 다가가서 뭐냐고 아는 사람이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뭔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할머니를 보는 남자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마치 보면 안 될 사람을 본 것처럼요. 남자는 진땀을 흘리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고개를 숙인 채 안절부절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옆에 서 계시던 할머니가 갑자기 큰 고함을 내지르며 남자한테 달려들었어요. 너 대영이 이 자식! 네 엄마 어딨어? 네 엄마 어디 있냐고! 갑작스런 할머니의 행동에 저는 놀라서 얼른 뜯어 말렸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셨는지 남자분의 옷을 꽉 잡으며 계속해서 엄마 어디 있냐고 막 소리쳤어요. 이러다가는 무슨 일이 날 것만 같아서 겨우 할머니를 뜯어 말렸습니다. 그리고 대체 무슨 일이냐면서 아는 사람이냐고 묻자 할머니는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글쎄, 제 앞에 있는 이 남자가 할머니의 돈을 빌려간 친구의 아들이라고 하더군요. 그년 아들이야. 내 뒤통수 친 친구년의 아들이라고. 뭐라고요? 이 사람이 그 할머니의 아들이라고요? 그럼 남자친구의 엄마가... 네, 그렇습니다. 제 시어머니가 될 뻔했던 사람은 할머니의 절친이었던 사람의 딸이었어요. 세상에, 이런 기막힌 인연이 있을까요? 부모 없는 자식이라며 반대하지 않았어도 어차피 우리는 안 될 사이였습니다.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만든 사람의 손주였으니 결코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결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남자의 멱살을 잡으며 네 엄마 어디 있냐? 당장 내 돈 내놓으라고. 네 엄마 때문에 내 자식과 내 며느리 그리고 하나뿐인 손녀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냐고 소리쳤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옆에 있던 시모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물었고 할머니에게 왜 이러냐고 말렸어요. 그래서 제가 다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가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는지를요. 할머니한테는 자매처럼 지낸 고향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을 믿고 돈도 빌려주고 보증까지 섰는데 그런 할머니를 배신하고 도망갔대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할머니가 떠안은 빚을 갚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셨고 그러다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파렴치한 친구가 바로 아줌마의 엄마고요. 이제 아시겠어요? 할머니가 왜 이러시는지? 뭐? 우리 엄마가? 제 말에 남자친구와 그의 엄마는 입을 떡 벌리며 깜짝 놀라더군요. 무엇보다 남자친구는 크게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본인 할머니 때문에 부모님을 잃고 할머니 손에 컸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알고 보니 남자친구의 엄마는 당시 나이가 어렸고 먼 친척집에서 신세지며 학교를 다닐 때라 할머니와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만났어도 아주 어릴 때 봤던 터라 기억이 없었던 거고요. 할머니는 계속해서 그 남자에게 엄마 어디 있냐고 당장 앞장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면서 제발 용서해달라고 본인이 친 사고를 수습하고자 어쩔 수 없이 그러신 거라면서 용서를 구하더군요. 그러면서 본인 엄마는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다 필요 없고 빌려간 돈과 피해받은 것까지 모조리 다 보상하라고 하셨어요. 몰랐는데 당시 남자친구의 할머니께서 돈을 빌리며 확실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각서를 쓰셨다고 하더군요. 할머니에게 받은 은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갚겠다. 본인이 갚지 못하면 자식이 갚는 한이 있더라도 꼭 갚겠다고 각서를 쓰셨대요. 아무도 모르게 밤에 도망갈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셨는지 그런 각서를 남기셨고 할머니는 혹시 몰라서 가지고 계셨다가 나중에 공증을 받으셨지만 쥐도 새도 모르게 자취를 감추느라 각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찾아 헤매다가 작정하고 도망쳤구나. 거의 포기하고 사셨대요. 친구를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 친구를 믿고 도와준 스스로를 자책하면서요.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친구의 아들을 만났으니 이제는 얼마든지 각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어요. 할머니는 크게 흥분하셨고 이러다가는 쓰러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우선 의자에 앉혀서 겨우겨우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앉아있는 남자에게 제게 대신 할머니의 입장을 전했어요. 우리는 당신의 엄마가 저지른 행동 때문에 큰 피해를 봤으니 그에 따른 보상을 받아야겠다고요. 당신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가게, 남자친구가 살고 있는 그 집, 모두 우리 할머니가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갖지 못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다 우리 가족의 희생으로 얻어낸 결과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늦었지만 이제라도 받을 건 받고 잘못된 걸 바로잡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건 신고하고 법적으로 처벌받게끔 하겠다고 했더니 그제야 남자친구의 엄마 역시 남자 옆에 무릎 꿇고 앉아서는 잘못했다고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싹싹 빌더라고요. 그런데도 할머니와 제가 꿈쩍하지 않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지은 죄, 씻을 수 없는 죄인 걸 잘 알지만 그래도 서로 친하게 지내던 친구 사이였지 않냐. 한 번의 실수로 그 깊은 사이를 없애버릴 거냐면서 한 번만 좋게 생각해달라고 했습니다. 본인의 엄마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자식 새끼 한번 살려보겠다고 그런 거고, 친한 친구를 배신한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냐고.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고 연세도 있으신데 지난 일 들춰봤자 좋을 게 뭐 있냐면서 좋게 덮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아들과의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했습니다. 본인 엄마가 큰 죄를 지었으니 며느리가 아니라 딸처럼 생각하면서 두고두고 잘해주겠다고 했어요. 죽을 때까지 제 엄마 노릇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 늙어서 아픈 노인에 경찰에 신고해봤자 서로 마음만 안 좋지 않냐고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싹싹 빌었습니다. 그 모습에 할머니는 어떠한 말도 못하고 그저 자신의 가슴을 때리며 눈물만 흘리실 뿐이었어요. 아마 여러 감정이 지나갔을 겁니다. 원망했던 친구 생각은 날 테고 용서하고 덮으면 손녀딸을 시집 보낼 수 있으니 정말 덮어야 하나 살짝 흔들리기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넘어갈 리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이미 이들은 우리 가족에게 큰 죄를 지었어요. 그것도 여러 번이나요. 한 번은 남자친구의 할머니가 죄를 지었고 그 다음은 남자친구의 엄마가 죄를 지었습니다. 말로도 사람을 죽이고 아프게 할 수 있어요. 말로 낸 마음의 상처 역시 큰 잘못입니다. 저는 죽어도 용서할 수 없다고 했고 당신들 때문에 상처받은 할머니의 마음, 돈으로라도 보상받겠다고 했습니다. 당신이나 당신의 엄마나 우리 할머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으니 용서받을 생각은 초어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큰 죄를 지어놓고 결혼으로 덮으려고 하는 게 가증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미 파혼하기로 마음먹었고 범죄자 집안에 시집갈 마음 눈꼽만큼도 없다고 했어요. 심지어 개념도 없는 막대먹은 집안을 상종하기에는 내가 너무도 아깝다고 했습니다. 즉시 변호사 만나서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하면 좋을지 알아볼 테니 또 도망갈 생각 말고 얌전히 기다리라고 했어요. 만일 또 도망갔다가는 더 큰 벌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옛날이나 도망갔지 요즘은 수사력이 좋아서 벗어나기 힘들 거라고 했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기 싫으면 잠자코 처분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변호사를 통해 법적 상담을 받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비극을 다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돈으로 보상받는다고 지난 일이 없던 일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나마 위로받을 수 있었어요. 그들이 가진 절반 이상의 재산을 저희가 받게 됐습니다. 원래 그 돈이 우리 할머니의 돈이었으니까요.
하루아침에 가진 돈 다 빼앗기고 거지꼴이 된 남자친구의 집안. 한 번만 봐달라고 간곡히 매달렸지만 가차없이 뿌리쳤습니다. 죄를 지은 만큼 돌려받는다는 걸 어떻게든 알게 하고 싶었거든요. 남자친구에게는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남자친구는 양심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라서 제게 진심으로 미안해하며 사과했어요. 그리고 결혼 준비하면서 든 모든 비용을 제게 돌려주자고 했고 위약금이며 뭐며 다 본인이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조금이나마 죄를 갚을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파혼했고 할머니는 오래전 친구에게 빌려준 돈의 몇 배를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제게 물려주셨죠. 좋은 사람 만나 가정 이루는 모습을 보고 싶었지만 이제는 아니라면서 굳이 가정을 이루지 않아도 걱정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평생 저 하나 떵떵거리며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있으니 안심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라면서 살라고 하셨고 인생을 즐기다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며 천천히 결혼할 사람을 고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 가정을 이뤄도 늦지 않다고 하셨죠. 저는 다 필요 없고 할머니만 제 곁에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파혼의 아픔을 겪고 마음을 추스를 새도 없이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어요. 특히 할머니의 건강을 챙기고자 많이 노력했습니다. 천천히 진행되고 있다고 했고 조금은 더 제 곁에 머물 수 있게 됐습니다. 언젠가는 할머니와 이별할 준비를 해야 하겠지만 당분간은 그런 생각 없이 할머니와 많은 추억을 남기고 싶어요. 평생 스스로를 자책하며 산 할머니가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지내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